가장 나쁜 아침 식사 뭘까요? 와, 혈당 그냥 천장으로 뚫고 올라가네요. 아침 결식하시기 낫죠. 많거든요. 저희는 오늘도 혈당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건강을 위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네. 1일 콜라 네. 제로 아니에요. 또는 1일 오렌지 주스 3으로 하면 안 될까요? 1일 3콜라 3주스. 좋죠. 왜냐면 1콜라는 맞아요, 약해 보여. 먹을만 약하네요. 하잖아. 콜라 새끼, 콜라 새끼. 그다음에 오렌지, 오렌지 주스 주스 새끼. 자,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콜라인데 심지어 제로가 아닌. 여기에서 그냥 대입을 하자면은 우리 아이에게 뭘 줄 거냐 생각하면 딱 상식적으로 바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가 더 혈당이 안 좋을 거다. 더 이상 길게 뺄 필요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당을 갖다 집어넣는 게 규정이라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콜라에 설탕이 들어가지만 건강 이상치를 집어넣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들 때 너무 이상하게 만들진 않았을 거다. 테두리 안에서 만들었을 아. 거다.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아예 착즙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의 그 신맛 가운데 더 많은 당분이 숨어 있지 않을까. 제가 이거 보니까 오렌지를 직접 착즙을 해서 직접 수제로 그렇지. 이거냐 또 시중에서 파는 파는 이거냐에 어디에 따라 조금 크게 달라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은 퀴즈가 또 하나 있어요. 또 있다. 좋아요. 예, 이런 거 좋아요. 저도 자, 맞추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예. 무가당이라고 써 있는 무가당 오렌지 주스에는 설탕이 없다는 들어있다, 얘기겠죠? 안 들어있다. 정답 들어있다. 들어있죠. 들어있죠. 네. 예. 뭐 추가하지 않는다. 따로 그 설탕을 갖다 들이붓지 않았다. 정답입니다. 예, 제가 예. 이걸 왜 퀴즈를 들었냐면 집에서 만드는 오렌지 주스나 네. 시판되는 오렌지 주스나 무가당이라고 하면 차이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100ml당 들어있는 당분량을 계산해 보면 오렌지 주스 12g, 콜라는 10.7g. 오, 콜라도 적어. 이렇다니까. 제가 그 듣기에도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뭐 단순당이나 밀가루와 함께 과일도 조금 조심하라고 맞아요, 가르쳐 맞아요, 주신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맞아요. 과일 먹지 말래요. 네네네. 실제로 이 한국소아당뇨학회에서 권장을 하는 게 뭐냐면 탄수음료뿐만 아니라 과일 주스도 피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퀴즈가 나옵니다. 네. 사과하고 사과 주스가 있어요. 이 둘의 당 함량은 같습니다. 자, 어떤 게 더 빨리 혈당을 올릴까요? 정답. 주스죠. 주스가. 주스. 네. 과일 그 자체는 특히 사과 말씀 그 안에 과육이 들어있어서 음. 혈당이 흡수되는 걸 방해합니다.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렇죠. 식이섬유도 많고. 맞아.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도 수박이라든지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서 흡수가 빠른 과일은 당뇨인이나 또는 당 관리하는 분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수박이 오히려요. 수박이요. 사과처럼 그 안에 펙틴이라든지 식이섬유가 많고 그런 과육 상태로 있는. 그러니까 오렌지도 잘 보면 안에 뭐 좀 있죠. 있죠. 네. 알갱이들 있죠. 그거를 씹어 먹게 하느냐, 그거를 주스로 쥐짜서 하느냐. 주스를 먹느냐. 영양 성분이나 칼로리는 같지만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음식물의 형태에 따라서도 이제 그러게. 혈당의 어떤 그래프가 달라진다 네, 이런 네, 말씀을. 교수님 다음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네, 운동 얘기가 나왔어요. 무산소 운동 1시간, 유산소 운동 1시간. 야식으로 운동. 떡볶이를 먹은 다음에 먹고 직후라고 말씀드렸죠. 직후로 가정했을 때 어떤 게 바로 건강에 더 좋냐? 네. 저는 이 무산소가 아이고, 맞는 게 그나- 근육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무산소 네. 운동이 당부터 뭐 이런 것들이 근육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돼갖고 이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바로 에너지를 땡겼으니까. 네, 바로 그 그런 먹은 것 같다 얘기가 이쪽으로 나와요. 근육을 네. 붙게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저녁에 한강 뛰어보세요. 덥죠? 저녁에. 저녁에 선선한 선선하게? 바람 맞고 아. 하잖아요.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닌 나의 감정적인 거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에 아예 안 좋을 수가 없다. 유산소가 더 좋다. 유산소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죠. 왜요? 지하에 갇혀가지고 뭐 쇳덩이 드니까 그게 기분이 좋겠어? 전국에 있는 헬스클럽 및 다표만은 김현기 씨였습니다. 교수님 네. 어떤가요? 무산소와 자, 유산소 요거는 어떤 이제 것이 더 나을까요? 요 상황이에요. 야식을 맛있게 먹었어. 근데 뭐랄까 좀 죄책감이 들어요. 그쵸, 그쵸. 이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해야겠어. 뭔가를 해야 돼. 그렇지.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네. 있어요.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게 바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그래요? 자전거 타기를 30을 하는 거랑 덤벨 들기 30분 하는 걸 비교를 한 게 있는데 네. 실제로 덤벨 들기 같은 경우는 110칼로리를 110칼로리 소모해요. 태웠고. 소모했는데 네. 자전거 같은 경우는 290칼로리를 소모. 와. 훨씬 많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유산소 그대로 우리가 산소가 들어가서 대사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네. 당을 소모하고 물로 바뀌는 당 대사 관계를 밟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당을 써요. 써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운동에서 에너지 쓰는 거 말고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를 위해서도 포도당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은 똑같은 강도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유산소가 더 칼로리를
더 태우기 때문에 야식 후의 혈당 관리에 있어서는 유산소 운동 1시간이 정답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무산소는 그럼 어떤 면에서 좀 도움이 될까요? 무산소 운동은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 당 관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육을 근육을 붙여주는 키우는 거니까. 보통 유산소랑 무산소를 이거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어쨌든 둘 다 하면 가장 좋겠죠. 좋다. 오케이. 교수님 마지막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점심하고 저녁은 동일하게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아침을 안 먹는 아침 결식과 네. 일주일 동안 야식 먹는 거. 결식입니다. 안 먹는 거예요. 그 결식 동안에 분해하려고 했던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혈당을 더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당적인 측면으로 봐야죠, 이 양반들아. 이 혈당적인 측면들로 봤을 때는 그냥 많이 먹는 게 결식보다는 더 낫다. 나을 수 있다. 예. 규칙적으로 먹는 거니까 일주일간 어쨌든. 점심 저녁 야식. 그렇죠, 그렇죠. 점심 저녁 야식 세 끼를 그럼 먹는 아침도 거고. 규칙적으로 안 먹는 거잖아요. 하루로 볼 땐 또 덜 먹는 거. 아, 당연히 하죠. 어. 그리고 자기 몸속에 그 네. 공복되어 있는 그 시간도 굉장히 길게 되잖아요. 진짜 난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난 아침 결식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먹어봐서 알거든요.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나 근데 당화 그건- 혈색소 나 높아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공복인 상태가 또 길어지면 하여튼 뭐 좋지는 않다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게 접근 포인트는 그러게. 이겁니다. 아니 근데 궁금해. 이게 진짜 숨은 뭔가 있을까 너무 네.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자, 혈당 건강을 위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골라야 된다. 굳이. 너무 멍청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 안 좋긴 한 거죠. 진짜 안 좋은데. 네네네. 그래도 그렇다면 아침 결식이 혈당 관리에서는 야식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조금밖에 안 나은가요? 둘 다 멍청한 거예요. 그렇지. 아침을 안 먹으면 던이라고 하는 현상과 소목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밤에 저혈당이 오는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저혈당이 와서 막 깼는데 어지러지네. 네. 그거 깨서 제곱 혈당 200이 넘는 거예요. 잘 밤새 50까지 잤는데 떨어졌다가 공복이 한참 됐는데. 우리가 아침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는 과정도 있지만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떴어. 네. 근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혈당이 낮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근육 등 우리 몸에서 바로 꺼냈을 수 있는 부분을 쪼개서 막 쓰기 때문에 혈당이 춤을 춰요. 그래서 아침을 결식하는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뇨병 유병률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야식 같은 경우는 먹으면 당뇨병 유병률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아침을 안 먹고 네. 야식을 먹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니까 하루의 칼로리를 줄이자는데 좀 꽂혀 있어서 아침을 먹는다고 저녁을 덜 먹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좀 그렇게 아침을 했던 것 먹는 같아요. 게 저는 그 신진대사나 모든 것에서 다 좋다고 저는 그렇게 TV에서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몸이 이 생체 리듬에 따라서 혈당에 이런 일종 변동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뉴욕에 간다. 완전히 낮밥이 바뀌었다. 그럼 내가 뉴욕에서 낮에 먹는 게 한국에서는 야식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밥을 먹은 다음에 일상적으로 깨서 뇌에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서 기관을 돌리고 있느냐 아니면 잠을 잘 준비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야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에 좋지가 않고 우리 몸의 당대사를 정확하게 깨우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나쁜 아침 식사 뭘까요? 빵, 잼 발라서. 오렌지 주스 한 잔, 와, 다 혈당 그냥 천장으로 뚫고 올라가네요. 아침 결식하시는 게 낫죠. 많고 애들을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토스트로 이렇게 빨리 먹이긴 먹여야 경제 되니까. 밀가루에 경제 잼을 당에 발라서 오렌지 주스 우유를 먹여서 근데 이제 아침을 먹어주는 게 어떤 이제 몸에 신호도 주고 그런 유산소 활동을 깨우는데도 도움이 되고.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야식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야식의 기준은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먹는 식사를 통틀어서 보통 야식이라고 야식이라고 하는군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3시간 전은 괜찮아. 3시간 전이면 저녁 식사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야식이라고 하면은 잠 자기 2시간 전에 먹은 음식을 전부 다 야식이라고 하니까요. 자기 전에 마시는 코코 한 잔도 야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섭취하고 나서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또 뭐 이렇게 유익한 얘기들 많이 나눠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건강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